후오비의 고문인 저스틴 선이 단순 퍼드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발생한 FTX로 워낙 시장의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오비에서도 많은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인 바닥은 스스로 돈을 지키는 수밖에 없죠. 이제 물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1월 10일 마침내 플레어 토큰이 에어드랍되게 됩니다. 물론 전체가 아니라 극도로 일부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죠. 다만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론칭이 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코인 역시 XRP가 될 것입니다. 초기 지원되는 코인이 XRP와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인데 그나마 XRP가 시가총액과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좀 상승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이번 2023년은 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전날 대비 1.07% 상승한 16,91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54% 상승한 1,26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2.06% 상승한 0.34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2.07% 상승한 0.07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9%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를 보게 되면 XRP는 66%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1월 21일부터 대한민국의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드릴 선물들은 준비하셨나요? 이 설날이 너무 좋기는 한데 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게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현재 닥터 비트맨 채널과 상하제약이 제휴를 맺어서 1월 17일까지 정가 24만원의 홍삼정을 75% 할인한 59,600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이 담당자 분과 상의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제 어떠한 선물이든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좋은 선물이겠죠. 이 홍삼 받고 5만원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만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설날을 보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수익금 중에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오전 9시 결제권에 대해서는 당일 출고된다고 하는데 들어오셔서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 미 노동부가 집계한 12월 신규 고용은 11월에 하향 수정된 25만 6천 건에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20만 건을 상회한 22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업률은 36%에서 이제 시장의 추정치였던 3.7% 상승이 아닌 3.5%로 도리어 하락하며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에 있음을 시사하였는데요. 다만 이제 노동 참여율이 11월에 62.2%에서 12월에는 62.3%로 증가하였고 이 평균 시간당 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 자산시장은 노동부에 혼재된 이 시그널 변동이 확대되며 방향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는데요.
이 시장은 실업률이 다시 완전 고용 수준으로 하락한 강력한 고용 시장에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는 시그널을 호재로 인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가 되었고 물가 상승 압력은 둔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국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여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3.56%로 떨어졌고 연준의 정책 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4.25%로 하락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도 크게 약해졌는데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 이제 2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은 전일 43%에서 무려 23%로 축소되었고 25bp 인상 가능성은 반대로 77%에 급등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는 강력한 고용 지표에도 인플레이션 이제 완화 시그널에 좀 환호하였는데요.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달러 역시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 전환하였죠.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미 증시는 한 달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기술주들의 해고 러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아마존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1만 8천여 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아마존 인원 약 30만 명 가운데 6%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당초 계획이었던 1만 명의 1.8배에 달하는 규모이죠. 이는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주요 테크 기업의 구조조정 가운데 가장 큰 감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해고 통지는 이번 달 1월 18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전자상거래와 인사관리 조직에서 감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의 경우는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워졌으며 지난 몇 년간 채용 규모를 급속히 늘려왔다라며 이 정리해고 규모를 늘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갑을 압박하면서 아마존이 성장 둔화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난 4일 이 세일즈포스라는 미국 고객 관계 관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또한 직원 10%의 감축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표된 고용지표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의 해고 러시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사실 이게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당장 크립토 마켓에는 풀어야 할 큰 숙제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DCG와 실버 게이트입니다. 이제 물론 후오비 글로벌도 후오비이지만 사실상 이 DCG와 비교하면 후오비가 실제적으로 파산한다 하더라도 미칠 영향은 DCG의 세 발의 피도 안 될 텐데요. 이 DCG와 실버게이터 두 개의 숙제는 지난 11월 발생한 FTX의 여파로 문제가 된 것인데 이 실버게이트의 해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소재의 작은 지방 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잔인하지만 그저 없어지면 끝이 납니다. 그저 역사 속에서는 이제 FTX와 거래했다가 망한 은행 정도로 기록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실버게이트가 문을 닫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려는 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든지 공짜는 없죠. 이제 규제 강화라는 대가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이 상장사의 암호화폐 회계 처리를 꼼꼼히 챙길 거고 이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은 암호화폐 관련 익스포저에 대해서 충당금을 더 쌓게 하거나 예금보험료율을 올릴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규제 움직임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하겠죠. 아무튼 실버게이트의 이 숙제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는 DCG, 즉 제네시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립자 이 윙클보스 형제는 디스이지 그룹의 CEO 베리 실버트에게 이제 8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돈을 갚으라며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진 빚을 모 회사인 디스이지가 갚으라라는 것인데 이 실버트는 그건 제네시스에 알아봐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사실 이제 베리 실버트가 버틴다고 이게 끝날 일이 현재 아닙니다. 이 제네시스가 버티다가 무질서하게 파산을 하면 도미노가 몇 개 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후업이나 이 실버 게이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현재 이제 DCG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은 106억 달러짜리로 이 암호화폐 펀드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만일 이 펀드가 정말 청산이 된다면 상상 이상의 타격이 올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죠. 이 제네시스의 파산과 이로 인한 그레이스케일의 청산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해체 이 시나리오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극도의 혼란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같은 전염 사태가 실제로 발생을 할까요? 이 실버트는 DCG가 제네시스에서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윙클보스는 실버트에게 보낸 독촉장에서 이 DCG가 제네시스로부터 16억 7,500만 달러를 빌렸고 그 돈 중 일부는 제미니 고객의 돈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실버트는 DCG가 제네시스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다. 16억 7,500만 달러를 빌린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게 되는데 이 DCG가 제네시스에서 돈을 빌렸고 제네시스는 제미니 고객들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 제미니 고객들은 제네시스에 맡긴 9억 달러를 2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네시스는 FTX에 1억 7,500만 달러가 물려 있는 상태인데 이 제네시스는 제미니 고객 돈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우리나라 고팍스 고객의 돈도 마찬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윙클보스가 주장한 대로 제네시스의 문제를 모기업인 DCG가 풀어야 한다면 이 베리 실버트가 현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제네시스를 죽이고 이 문제가 더 이상 그레이스케일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파국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DCG의 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 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하라라는 압력을 준 것인데 이에 현재 미 SEC의 경우는 DCG 그룹과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 이동해서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동부 검찰과 SEC, DCG 계열사 간 자금 거래 수사 중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주요 내용만 함께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동부검찰청과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가 DCG 그룹과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는데 이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 동부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DCG와 제네시스 등 계열사 간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SEC도 이와 별도로 관련 자금 거래를 수사 중이다. 이 검찰과 SEC는 DCG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알려진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블룸버그는 해당 조사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베리 실버트 DCG 그룹 회장, 제네시스 기타 계열사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버트 회장은 DCG 그룹 대변인을 통해서 이 DCG는 강력한 통합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업 수행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다며 이 뉴욕 동부 검찰이 DCG를 수사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며 그 이유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DCG 그룹의 돈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탁 펀드 수수료만 매년 수억 달러, 이제 하나로 치면은 수천억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그레이스케일 펀드 주식은 세컨더리 마켓에서 현재 보유 암호화폐 실질 가치의 절반 이하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급한 신탁 고객들이 헐값에 그냥 팔아 제끼는 것이죠. 이 그레이스케일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신탁 펀드가 보유한 암호화폐는 별도의 커스터디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다지만 이 DCG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돈을 빌려간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것인데요. 이 베리 실버트는 현재 제네시스냐 그레이스케일이냐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중단기적인 흐름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단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가격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해슐레이트 리본 지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해슐레이트 리본 차트입니다. 해슐레이트 리본 차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완벽한 바닥 지점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를 보는데 아주 유용한 지표인데요. 이제 차트상의 검은색은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해슐레이트의 30일 이동 평균선, 보라색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나타냅니다. 이 해슐레이트 리본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채굴자들의 항복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항복은 말 그대로 이제 채굴 안 한다, 채굴 사업 접어버릴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상의 해슐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고, 이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면 채굴 비용이 증가하며, 채굴 비용의 증가는 곧 비트코인 가격의 증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슐레이트의 증가는 전통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일단 해슐레이트 리본 지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이동 평균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동 평균으로 해슐레이트의 값의 장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열심히 채굴하던 채굴자들이 단기적으로 채굴을 중단한다면 해슐레이트 리본 지표의 데드 크로스가 형성될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말이 좀 어렵죠.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항복 신호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3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후 다시 3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교차할 때 채굴자들이 항복을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제 골든 크로스다라고 하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도자가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자는 이제 채굴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통상의 채굴자들이 포기를 할 때가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였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0일, 60일 해슐레이트의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이제 3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방금 본 채굴자 항복 종료 신호, 즉 골든 크로스와 거의 일치되는 모양새이며 앞으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코인 가격은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17,000달러를 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걸려 있으며, 이더리움은 12,000달러로 별다른 인상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죠. 다만 이제 후오비 관련하여서 자체 토큰과 트론 가격이 하락을 하였는데, 후오비의 고문인 저스틴 선이 단순 퍼드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발생한 FTX로 워낙 시장의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오비에서도 많은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인 바닥은 스스로 돈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1월 10일 마침내 플레어 토큰이 에어드랍 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전체가 아니라 극도로 일부만 배포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만 플레어 네트워크가 론칭이 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코인 역시 XRP가 될 것입니다. 이제 초기 지원이 되는 코인이 XRP,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인데 그나마 XRP가 시가총액과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첫 주가 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기 상당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도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3년 1분기를 하락, 2분기 상승, 3에서 4분기를 하락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2023년의 시작인 현재 비트코인에 들어갈 자금을 모아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저점이 어디서 생성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기회는 분명히 이번 1분기 안에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진행 중인 이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된다면 더욱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되며 방향성이 뚜렷해질 텐데요. 참 힘든 시간들이 지난 2022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로 이 시장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